7년 만이에요, 7년. 너무 말랐어요. 혐이 얼른 가면 나 이렇게 거짓말. 마을 우물 거의 다 말라갖고 하나도 볼이 없습니다.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이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입니다. 평년이면 제 키보다 높이 물로 가득 차 있곤 했는데요. 올해도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북 지역 저수지와 댐들이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임실의 한 산간 마을. 지난달 모내기가 끝난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나라가 틀리잖아요. 가까이 가보니 모는 누렇게 변했고 마른 땅에 가막살이와 피 같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복색이. 논바닥은 모두 말라 물은 흔적조차 없고 성인 두 손이 들어갈 만큼 땅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요? 논이라고 해. 밭은 게지 이게 뭐요? 논이요? 이거 풀밭이요? 이게 뭐요? 이 욕밭에 이미 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 쓰게 이제 말아버리네. 두 달째 비가 오지 않아 농사에 쓸 계곡물도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비 소식만 기다리는 75살의 논주인은 한숨만 나옵니다. 7, 8월 달에 온 것은 필요 없는 비예요. 근데 언제나 그때 와갖고 이 농사에 많이 피해를 줘. 바로 아랫논은 아예 모내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7,000원 정도 돼. 윗논조차 농사를 망친 상황에 아랫논에 댈 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은 빼봐야 물이야. 논둑엔 비만 기다리다 미처 심지 못한 모 다발들이 누렇게 말라 버려졌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다 못한 농민은 이듬해부턴 논을 갈아엎고 아예 밭작물을 심을까 고민합니다. 저쯤에 이렇게 밭을 해야지. 우리 적으니까 저놈들도 내내 가서 숨을라가 못 숨을라가 몰라 이놈까지는 못 하지 않은 게 이놈 포기를 입을고 딴 건 입을고 이제 밭으로 오고 해야지. 밭작물이라고 해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밭에 심어진 감자 한 뿌리를 캐보니 알이 차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손톱보다 작기도 합니다. 모두 가뭄 탓입니다. 씨알이 이렇게 작으면 소용없어요? 누가 안 사간 게. 그나마 지난해부터 상수도가 공급돼 식수 걱정이라도 던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농사일의 수돗물은 그림의 떡입니다. 농사는 그건 빼갖고 못 온 게. 비싸갖고 못 오니까 하는 얘기야. 군산에서 100길로 1시간 반 거리인 서해 연도. 극심한 가뭄에 섬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 급수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주말에는 물을 많이 쓰니까 애지에서 손님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물이 조금 한다고 봐야죠. 문제는 긴 가뭄에 지하수마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도 섬주민 200여 명의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염도가 높은 지하수를 민물로 바꿔주는 시설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관정 3개 가운데 하나가 말라붙어 주민들이 제때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생활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40톤이 필요하지만 현재 생산량은 30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물이 나오는 2개 관정도
마냥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나오는데 네. 짜고 이놈은 물은 짜진 않는데 물이 양이 적고. 남아있는 지하수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상황. 지하수가 고갈되면 당장 마실 물조차 없어서 일부 섬 주민들은 서둘러 섬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관정을 파 물을 대는데 한계가 있다며 몇 년 전부터 저수지를 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 담사도 관정을 파다 보면 관정에 물이 마릅니다. 그러면은 장래성이 없어요. 계속 관정만 뚫을 수 없어요. 저수지를 확보를 해야 저수지에서 빗물이라도 받아서 담수하고 같이 영향을 이어가지고 그냥 써야 장기적으로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연도에서 다시 배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말도.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자랑하는 이 섬도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설거지와 빨래를 제때 하지 못하고 먹는 물마저 부족합니다. 섬 곳곳의 우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고 지하수마저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 20톤이던 지하수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상적인 물이 수위가 있으면 저 모터로 1시간만 올리면 물이 차야 돼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24시간 돌아가도 안 차고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섬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할 때 물이 잘 안 나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녁밥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뭐 손님을 또 더 받아야 되는데 설거지를 못 하고 뭐 하는 걸 없으니까 또 그런 걸 기다리고 못 받고. 올해 들어 군산 섬 지역 강수량은 127mm.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다 보니 규모가 작은 섬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물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그 오다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정은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보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흙물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생수병이 든 상자를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립니다. 주민들도 너도나도 힘을 보탭니다. 가뭄에 목말라 하는 섬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단비 같은 식수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돼 가지고 그 수자원공사 협조로 물 4,000병 가지고 지금 일단 식수를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보고 또 추가로 추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대하저수지. 전주와 군산, 익산은 물론 너른 만경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수원지입니다. 댐 안쪽에 물이 찼지만 예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면 누런 맨땅이 속살을 드러냅니다. 주민들은 대하저수지가 이렇게 빨리 바닥을 드러낸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5월 중순까지는 이제 수목원 앞에까지 만수가 돼 있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물을 많이 농수는 아마 농수 때문에 많이 뺀 것 같고 식수도 많이 빠지고요. 항상 여름에 여기 다리 밑에까지는 물이 차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례 없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현재 대하저수지 저수량은 1,100만 톤으로 전체 저수량의 19.5%에 불과합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장수 동화저수지는 1,000만 톤으로 33.8%, 고창 신림저수지는 100만 톤으로 31%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모가 큰 다목적댐 역시 저수율이 20-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은 6,300만 톤으로 24.6%, 용담댐과 부안댐도 각각 36.1%와 34%에 불과합니다. 전북 지역 전체적으로도 저수량이 지난해 수준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전북 지역 2,231개 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억 4,800만 톤. 저수율은 36%로 지난해보단 20.5%포인트, 평년보단 19.1%포인트 낮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낮지만 모내기를 마칠 때까지 물이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현재 모내기 실적은 95%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모내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농업용수 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모내기가 끝난 뒤 논에 담아둘 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창의 한 바닷가 마을. 논이 바닥을 드러낸 채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물이 겨우 찬 한쪽 논을 들춰보니 소금기가 든 이끼가 곳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논 중간중간에는 모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에 물대기가 어려워지자 염해가 난 겁니다. 물이 지금 현재 차 있는데 햇빛에 태양에 져갖고 그냥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칠만 있으면은 몇 일만 있으면 그냥 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밭농사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드넓은 양파밭. 수확기인데도 수확량은 절반에 그칩니다. 농협에서 가져가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0평 기준으로 이제 농사가 250망에서 250망이 평균한데 100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 양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올해 뭐 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커야 될 시기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으로 많이 수확량이 감소된 것 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인건비도 못 건질 형편입니다. 수확한 나머지 양파도 대부분 크기가 농협 수매 기준에도 못 미칠 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상품성이 떨어져 달리 내다 팔 방법도 없습니다. 죽은 건 없는데 씨알 자체가 보통 이제 한 40% 정도 작년 크기 대비해서 줄은 것 같아요. 수확을 앞둔 담배도 가뭄에 속수무책입니다. 담배밭 한가운데가 움푹 파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담뱃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3,000제곱미터 밭 가운데 절반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모두 못 심는데 우리가 이거 허겄다고 물을 돌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여가 다 타버린 거 아니오. 순창과 고창 지역 콩과 양파밭 18헥타르가 메말라가자 급기야 전라북도가 긴급 급수에 나섰습니다. 가뭄에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자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박은 한 통에 18,000원으로 평년보다 2,572원, 16.4% 올랐습니다. 감자는 100g에 298원으로 평년보다 35원, 11.2% 올랐습니다. 양파는 1kg에 1,984원으로 18.3%, 마늘은 24.6%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전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245mm, 평년의 57% 수준입니다. 최근 한 달 강수량은 55mm로 평년의 37%에 그칩니다. 모든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데 기상청의 가뭄 지수론 익산과 남원, 부안, 순창이 심한 가뭄을, 나머지 10개 시군은 보통 가뭄이나 약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달 전체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다음 달 기상청의 강수 전망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겠고 주 강수 밴드가 한반도 남쪽에 머물면서 가뭄 상황이 지역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뭄은 해가 갈수록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해째 가뭄이 들어 평년 강수량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14년, 15년, 지금 16년, 이제 올해까지 이제 지금 4년차 계속 충분한 가뭄 물량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뭄 대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 강수 패턴을 보면 앞으로도 5년 이상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03년 이후 10년의 강수량이 이전 10년보다 50%가량 많았습니다. 문제는 2014년부터 다시 강수량이 적은 주기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2013년 이전과 달리 최근 3년 동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지 못하면서 장마 기간 동안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강수 패턴이 바뀌고 가뭄은 극심해지면서 가뭄 예측과 물관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우리가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수자원을 관리할 때에 이제 여름에는 홍수가 올 거를 대비해서 물을 좀 비워뒀다가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올 때 그 채워서 다음에 갈 수 있을 때 쓰고 이랬는데 이러한 그 기상 이변 때문에 와야 될 비가 예측한 만큼 오지 않거나 또는 뭐 너무 많이 오거나 해서 지금까지 오던 그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자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09mm입니다. 그래서 평년 일부에서 약 18헥타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기상 예보에 의하면 7월 말까지 이렇게 장마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가뭄 피해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4% 가뭄이 심상치 않자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눈물 관리가 첫째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3월 상수도관이 터진 전주시 고랑동의 한 마을. 갑작스런 단수로 주민들은 씻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욕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지금 보일러도 못 틀잖아요. 그 물 안 나오면 보일러도 안 돌아가잖아요.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이음새가 터져 빚어진 일입니다. 이 상수도관은 설치한 지 34년 된 노후관. 전주시는 지난 8년 동안 1,600억 원을 들여 상수도관 700km를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여전히 낡은 관이 많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주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만 2천여 건에 달합니다.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예요. 댐의 물을 그냥 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망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관 가운데 3분의 1이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입니다. 해마다 생산된 수돗물의 10%인 7억 톤가량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는 수돗물을 한 해 동안 모으면 섬진강댐을 3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누수만 막아도 댐 몇 개를 짓는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전라북도 전체 상수도 누수율은 23.2%,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수도 관도 설치한데 한 5년, 10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노후가 되면 그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 상수도관은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관수로는 이 압력이 세게 되면 이렇게 그 연결된 부위에서 이렇게 좀 누수가 됩니다. 농업용 관로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농수의 절반가량은 흙을 쌓아 만든 토공수로 99,000km 중에서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가 지금 토공수로입니다. 누수율로 보면 이제 저 구조물이 현대화되면 누수는 이제 거의 없고요. 토공수로의 누수율은 많게는 40%에 육박합니다. 기껏 물을 공급해봤자 많은 양의 물이 중간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리시설의 현대화와 구조물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흙수로로 가게 되면 수로 손실률이 30%, 40%까지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 지금 8억 1,500만 톤인데 거기에서 뭐 20%, 30% 가면 2억 4천만 톤이 손실되는 결과예요. 오래되고 낡은 저수지에서 새는 물도 잡아야 합니다. 지난 1945년에 만든 정읍 학동 저수지. 저수지 이곳저곳은 갈대 같은 수풀이 가득하고 수문은 흙에 파묻혔습니다.
시설은 낡고 북에선 물이 새면서 저수량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주변 논밭 6만 제곱미터의 물을 대는 귀중한 저수지지만 몇 년째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조치가 필요한 D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보수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 저수지의 절반 이상이 7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여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수 용량이 설계 당시의 용량보다 많이 줄어 있어요. 퇴적이라든지 뭐 누수 또 노후화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와 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목적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이런 쪽을 수자원 쪽에서 환경부에서 일어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좀 이렇게 고려해서 농어촌공사와 시군지자체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 차제에 같이 일원화해서 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현재 확보한 담수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저수지 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수지를 농경지 주변에 늘리면 전체 저수 용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손실되는 물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수지 축소를 한다든가 관정 개발 등 뭐 용수원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국 네바다주 후버댐. 미국에서 가장 큰 댐으로 저수 용량만 320억 톤, 섬진강 댐보다 123배나 큽니다. 하지만 몇 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댐 수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It's a lot of islands that were underneath the water is now exposed. 물 부족은 농업 분야에 22억 달러의 손실을 끼쳤고 농업 종사자 17,000여 명의 일자리도 빼앗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개인당 물 사용량을 25%까지 줄이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Mandating substantial water reduction across our state. As Californians, we have to pull together and save water in every way we can. 천연 잔디를 물이 필요 없는 인조 잔디로 바꾸고 하수를 정수해 생활 용수로 쓰게 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Lawn, my roses, and all the plants around the side of the house. We're doing almost all of our outside watering with this water. 두 해 전부터 빗물을 모아 잔디와 텃밭에 주고 있는 기광석 씨. 수돗물 대신 빗물을 쓰면서 수도 요금을 매달 1, 2만 원씩 아끼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받아놔가지고 비 안 올 때 이 농작물에다 뿌리면은 화초도 잘 살고 농작물도 잘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빗물 이용시설 사업을 하는 전주시. 빗물을 모아 쓰는 가정과 단체가 145곳에 달합니다. 절약되는 물은 매달 1,000톤이 넘습니다. 연평균 한 4,7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월 사용량은 약 한 1,050톤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빗물을 재활용하면 단순히 수돗물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하수처리 비용까지 줄여 일거양득의 효과가 납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농업 분야도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뭄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농작물의 품종과 농법 개발에도 힘써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작물은 많은 양의 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해 저항성 있는 품종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이 조금 가물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육을 보이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가 내린 뒤에도 가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뭄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뭄 대책은 거의 다 생각을 해봤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물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열흘 이내에 좀 큰 비가 와서 해갈이 되고 나면은 지금까지 얘기됐던 가뭄 대책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또 없은 것처럼 유야무야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자꾸 물이 얼마 더 보더지 더 많다고는 못 봐. 한 6천억 원, 7억 톤 정도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내 사람들 오시면 항상 물하고 접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많이 술죠. 그래서 아주 아껴 먹고 퍼놓고 먹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제는 늦출 수 없는 가뭄 대책. 모두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